KJ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수당 행포의 말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1789년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자유, 평등, 박애로 상징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치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봉건제 타도에 성공한 개혁 세력들은 1791년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법을 제정해서 왕정을 입헌군주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시민이 주인인 나라, 즉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민의를 상징하는 국민공회가 세워지고 국민공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선거 결과는 온건 개혁을 내세운 지롱드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대외 전쟁과 경제 악화 등으로 지롱드파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프랑스에는 다시 한번 정치 위기가 닥칩니다. 소시민과 민중을 토대로 급진 개혁을 주장해온 소수 세력인 자코뱅파가 이들이 분노를 앞세워서 지롱드파 탄압에 나섰습니다. 그 선봉에 인권 변호사 출신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있었습니다. 국민공회를 장악한 그는 인민주권론, 즉 국민주권론을 내걸고 의회를 장악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 권력 가운데 국민공회만이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서 행정과 사법 권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을 대거 처형하며 공포 정치를 휘둘렀습니다. 1년 남짓한 그의 공포 정치 기간에만 1만 7천 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던 로베스피에르의 독재가 끝난 것은 민중의 봉기로 그 역시 단두대로 보내진 후였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의회 독재가 절대왕정의 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후 정치체제 변화 속에서도 상권 분립은 가장 중요한 국가 원칙으로 다뤄졌습니다. 프랑스만큼이나 정치적 부침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도 상권 분립은 훼손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은 행정권을 넘어서 사법권까지 손에 넣으려고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가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에 반발하자 급기야는 여당 대표와 여당 소속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하면서 저질 막말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를 주장하고 뭐가 우연이냐며 특별재판부 설치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직후 제기돼 별다른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여당 안대로 10명에서 20명 내외를 증언할 경우 저는 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법령 해석의 통일성 훼손 등이 우려됩니다. 더 근본적인 우려는 사법이 정치권이나 조직화된 특정 여론에 예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사법부 목소리에 여당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내란 재판을 맡은 판사가 무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처럼 상권 분립의 틀까지 훼손하려는 행보는 프랑스 혁명이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만이 정의라고 외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다수당의 행포는 항상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같은 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입법 독재 방식으로 정치가 사법 위에 서는 사법개혁은 다수당 행포의 말로를 쉽게 가늠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